예, 안녕하세요. 링컨과 미래 취업 이야기 23탄입니다.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 어제 이제 면접을 보러 온 친구가 면접 연습을 하러 온 친구가 있었는데 경력직으로 이제 주로 지원을 하는데 한 재무 쪽으로 이제 4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대모 회사라는 리조트 회사,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리조트 회사 있잖아요. 거기 이제 4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최근에 몇 군데 이제 중견기업 또 이제 최종 면접을 봤는데 이제 떨어졌는데 그 이직 사유를 얘기하는데 이제 면접관이 왜 그럼 거기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를 이직하려고 그러냐.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본 회사는 서비스 기업이라 뭐 원가 관리나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제조업 쪽으로서 원가 관리 그런 것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면접관이 정말 그것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 별로 그 말이 안 믿겨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직 사유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그런 걸 물어보길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. 윌 스타디에서도 이제 중고 신입들이 좀 올 텐데 뭐 이직 사유가 정말로 다양할 텐데 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직 사유 같은 거 얘기해 줄 때 어떤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시나요? 이직사예요? 네. 저번에도 그렇지. 네, 한번 얘기했었죠. 네. 네,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상황을 봐서 이게 진짜로 내가 뭔가를 말을 했을 때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거 상황을 판단해서 한번 물타기를 치고 두 번째 물었을 때 진짜를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를 할 것이냐에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솔직히 말해줘요. 저는 이런 거 그 진행을 해보고 있다가 이게 내 일과 정말 안 맞는구나를 느껴서 저도 늦은 나이였지만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원래 이제 그 중고 신입은 계속 그것만 물어보잖아요. 너 여기 몇 써? 너 그럼 얼마나 다닐 거야? 이것만 물어보는데 본인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시간에 그것만 물어보니까 차라리 먼저 던지자. 솔직하게 해서 자기 소개를 할 때고 나면 초반에 면접에서 그냥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. 그러면 미리 입시됐던 실제 케이스 같은 걸 한두 개 정도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어떤 식으로? 아니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 친구도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광고 쪽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다가 자기랑 광고 쪽이 이러해서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이쪽 집을 이거를 준비를 하게 됐고 거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만약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가 그냥 그것만 하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거라서 약간 자기가 그런 걸 얘기했을 때는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를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이제 좀 사실대로 자기 이직 사유를 진짜로 얘기하는 경우하고 약간은 이제 포장해서 얘기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 예를 그때 제가 이해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R&D 쪽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리사 공부를 2년 하다가 결국은 안 돼갖고 다시 이제 R&D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변리사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안 좋아하고 우리 회사에서도 좀 일하다가 또 뭐 공부하러 나갈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2년 동안 쉬면서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안 좋은 거죠.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아니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?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완전 이 사람이 그냥 거짓말장애가 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변리사 공부한 것도 사실 약점이 공격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2년 동안 그냥 재충전하면서 뭐 그냥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보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변리사 공부한다고 한 게 나은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6개월이나 이 정도 되면 또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 다니고 재충전을 이게 뭐 말이 될 수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뭐 재충전하고 여행만 했다는 거를 면접하는 고직원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변리사 공부했던 게 불리하더라도 변리사를 공부했다고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서 그때 한번 뭐 얘기 드렸다시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제 대명 다녔던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유는
그 이제 신혼 부부인데 이제 지방으로 멀리 발령을 받아서 이제 또 신혼 초부터 이렇게 멀리 너무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뒀다고 그러는데,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.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사실 더 큰 이유는 이거였었죠. 근데 왜 두 번째 얘기를 해서 그걸 잘 안 믿냐면, 보통 사람이라는 게 뭐 재무 쪽으로 근무하다가 내가 그러면 원가 관리를 더 배워보고 싶어야지 하고 뭐 배우고 싶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까지 많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얘기만 했을 때는 그 말이 전혀 사실처럼 느껴지질 않는 거죠.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얘기고, 근데 아까 신혼부부였는데 이런 얘기했으면 이게 메인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직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고,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뭐 그런 원가 관리 이런 것도 배우고 싶었습니다. 이게 사이드로 갈 때에는 그게 말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, 본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케이스다. 그래서 주 이유는 이거고, 그럼 이제 면접관이 만약에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지방 걸고 발령나면 그렇게 할 건가요?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.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냐면, 지금은 제가 신혼부부니까 뭐 신혼 때부터 바로 떨어지는 건 그렇지만 제가 입사해서 뭐 1년이나 이 정도 지난 다음에는 뭐 지방으로 발령받아도 주말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혼시설만 지나면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면접관이 믿던지 안 믿던지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어필하고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의 이직 사유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,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좀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상대편에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.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사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하이드를 한번 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안 믿어서 최근 동안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그 사실을 못 믿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그 찰나에는 쇼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우리가 약간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, 예를 들어서 진짜 회사에서 뭐 역 같은 상사가 있어갖고 이런 거, 근데 만약에 진짜 회사에서 정말로 안 좋은 상사가 있어서 저는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게 제일 내 이직의 주요한 메인 이유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면접에서 여러분이 거의 합격할 확률은 0%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뭔가 좀 주된 이유를 다른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.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실 때도 그 산업에 대해서 했다라고 해서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잘 됐다고 하셨는데 그 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 말, 내가 이 산업을 가기 위해서 나는 회사 때려치고 A, B, C 활동을 하면서 땡땡을 했었고 또한 이런 점을 노력하기 위해서 뭐뭐 했다고, 그래서 저 답은 여기라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도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냥 이직을 하니까 그냥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냥 와서 먼저 본인과도 본다고 얘기하는 거랑 그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,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해왔거나 정말 확신이 있다면 저는 지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맞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 중고 신입들은 아까 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격에 많은 부분이 갈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의 이직 사유를 그냥 정말로 얘기해도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헷갈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때는 A링크 카페로 찾아오십시오. 그러면 평일 날에는 제가, 일요일 날은 여기 밀 선생님이 들어보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, 이 부분 특히 이직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.